배 대표님, 네. 먼저 이번 주 여론조사 내용을 좀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여론조사를 보면은 갤럽과 MBS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이 거의 뭐 1, 2% 차로 그렇죠. 팽팽하게 이렇게 네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바로 총선이나 대선 직전처럼 각 그 지지층의 열띤 분위기가 최고조로 고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갤럽을 보면은 국민의힘이 39, 민주당이 38, 딱 1% 네. 차이가 나고요. NBS 여론조사, 전국 지표조사, 민주 36, 국민의힘 37, 여기도 1%입니다. 그리고 리얼미터, 국민의힘 42.8, 민주 40.8, 여기 2%입니다. 예. 왜 이렇게 결집을 합니까? 과거 그렇죠. 보면은 그래도 대선이 아직은 가시화되지는 않았는데요. 뭐 아직은 아닙니다만 뭐 대선처럼 결집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의 2심 임박했잖아요. 예. 또 대통령의 뭐 헌법재판소의 선고도 물론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이거 네. 말도 안 된다, 문영배 왜 이러냐, 이미선 왜 이러냐, 정계선 왜 이러냐 그러지만 또 이것도 거의 지금 임박해 가는 모양새거든요. 예. 여하튼 그런 분노와 불만은 또 별도로 하더라도 예.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접전 양상이 돼가고 있는 거죠. 예. 이게 분명히 차이가 나는 게 여러분들 뭐냐면 12월 달에는 민주당이에요. 예. 그때는 완전히 무슨 탄핵으로 그냥 완전 싹쓸이를 하려는 것처럼 달려들었잖아요. 예, 그렇죠. 또 뭐 내란이다 이렇게 몰아갔잖아요. 그다음에 1월 달에 보수에서 좀 보고 있으니까 보수 쪽에서 보니까 이거 뭐 아닌데? 예. 이거 8년처럼 몰아가? 아이고 우리 못 받아들이지? 이러면서 또 1월 달에 보면은 1월 달은 또 국민의힘의 달이었어요. 예. 오차 범위 내에서도 지지율이 앞서고 오차 범위 밖으로도 앞서고 심지어는 정권 연장이 교체보다 더 앞섰어요. 예. 1월 달에는. 근데 2월 달 되니까 완전 붙었어요. 오차 범위 내로. 그러니까 지지율도 그렇고 그다음에 정권 연장이나 정권 교체도 그렇고 다만 이제 탄핵 기각이 바짝 쫓아갔더랬어요. 1월 달에. 예. 그런데 2월 들어서는 조금 힘이 딸리고 있어요. 탄핵 기각 여론이. 이게 저는 중도층에서 조금 힘이 안 붙는다. 안 붙는다. 근데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게 제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봅시오. 자, 1월 달에 국민의힘의 지지율이나 대통령 지지율 조사하는 곳이 있으니까 끌어올렸던 건 누구예요? 국민의힘이 올렸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국민이 올린 겁니다. 예. 국민이 이거 안 돼. 이재명 안 돼. 그러면서 올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월 말에 2월 초에는 누가 또 힘을 바짝 끌어올렸습니까? 전환길이죠. 전환길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저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게 뭔가 국민의힘에서 뭐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요. 국민의힘에서 한 방이 사실은 나와야 되거든요. 나와야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막 몸부림을 쳐야 돼요. 뭐 주 4일째, 국회의원 소환제, 어떻게든 뭐 정권 바꿔보려고 막 추경도 뭐 하자. 발버둥을 쳐요. 네, 네. 뭐 발버둥 칩니다. 우린 다 바뀔 수 있다. 뭐 트럼프한테 뽀뽀도 할 수 있다. 뭐 한미동맹 어쩌고 이러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이 뭐가 안 나와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8년에도 상황이 아주 나빴던 건 아닌데 그때도 뭔가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데서 뻥하고 안 나왔어요. 그래서 새누리당이 있죠 그때는. 그렇죠. 12%까지 추락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끝난 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나왔습니다만.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도 중요한 게 국민의힘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예. 국민의힘에서 카드가 빡 하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말씀하신 대로 정권 재창출이냐 교체냐 탄핵 인용이냐 파면이냐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조금 정권 재창출 탄핵 기각 직무복귀 이런 부분에서 약간씩 빠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힘이 딸려요. 2% 내지 3%가 네. 지난 조사보다는 지금 힘이 빠지고 딸려요. 있는 네. 그런 상황인데 또 하나 이번에 좀 두드러진 거 이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 중도층이 국민의힘은 32, 민주당은 37인데 이전 조사에 비해서는 국민의힘은 8%가 올랐고 올랐고 민주당은 7%가 빠졌어요. 그렇죠. 이런 거 보면은 중도층 민심도 전에는 거의 진보 보수 쪽에 많이 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돌아오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이런 걸 지금 볼 수가 있는데 그걸 받쳐주는 것은 국민의힘은 지금 아니다. 맞습니다. 이 중도층이 볼 때 민주당이 너무 독주를 하는 거고 그렇죠. 또 헌재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게 공정성을 상실했다. 그래서 돌아오는 건가요? 그렇죠. 어쨌든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도층도 확 쏠렸던 것이 돌아오고는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층에서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기고 있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완전하게 조사마다 국민의힘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느냐? 뭐 지지율도 지지율이지만 정권 연장이나 교체에서 또는 탄핵 인용이나 기각에서 중도층까지도 확 정권 연장 쪽으로 또 탄핵 기각 쪽으로 완전히 또 옮겨오고 있냐면 그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물론 1월달, 그러니까 12월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1월달, 2월달 넘어오면서는 이제 중도도 상당히 이제 균형감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때 조사한 것을 보면은 중도층이 국민의힘은 24고 민주당은 44입니다. 완전히 20% 민주당 쪽으로 차이가. 쏠렸죠. 그렇죠. 그게 지금 5% 차이로 줄어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중도층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 뭔가 뻥 하고 터뜨리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그렇죠. 거죠. 전환길까지도 지금 힘을 내고 있거든요. 예. 그럼 전환길 플러스 뭐냐? 국민의힘에서 뭔가 나와요. 근데 국민의힘은 힘을 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 그냥 뭐라고 합니까? 캐세라세라인가요? 아니, 그런 그러니까 말 있잖아요. 뭔가 국민의힘만의 뭔가 카드가 나와야 돼요. 민주당을 완전히 압박해 버리든지 예. 아니면은 중도층 민심까지 확 돌릴 수 있는 카드가 나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겠죠. 중도층이 이렇게 뭐 국민의힘 지지 쪽으로 돌아선 것은 말씀하신 대로 뭐 국민의힘 역대기라기보다는 이 헌재에 대한 그 신뢰도 조사를 보면은 지금 헌재에 대해 신뢰한다가 52%, 신뢰할 수 없다가 40%인데 이전 조사, 이 갤럽의 1월달 조사는 31%, 그렇습니다. 9%가 불신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NBS 조사에서도 헌재에 대한 신뢰도 긍정 54, 부정 40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헌재가 지금 문영배 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서 우리법 이 3인방이 주도하는 헌재가 너무 독단적이다, 일방적이다 이렇게 몰고 간 데 대해서 중도층도 이게 마음이 좀 많이 상했구나. 이런 걸 지금 볼 수가 있고 이 중도층의 마음이 상한 게 국민의힘 지지로 이렇게 돌아선 거지 결과적으로는 뭐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이 무슨 몸부림을 친다든가 무슨 쇄신 노력 벌여서 한 것 같지는 않고 정말 헌재 불신이 거의 50% 육박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헌법재판소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MBS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20대, 30대는 신뢰하지 못한다가 더 높을 정도예요. 그러니까요. 뭐 이번 조사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전 3일부터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3일부터 5일 사이에 했던 이 MBS 여론조사에서는 20대의 경우에 만 18세 이상 20대의 경우에는 신뢰하지 못한다고 절반이 넘었고요. 또 30대도 신뢰하지 못한다고 절반이 넘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지금 나라가 지금 헌법재판소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큰일 나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은 헌법재판소 못 믿겠다가 84%입니다. 한국 갤럽 조사예요. 이번 한국 갤럽 조사에서 11일부터 13일 실시한 이 한국 갤럽 조사에서 탄핵 반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헌법재판소 우리 못 먹겠다. 무려 84%입니다. 왜냐하면 아니 왜 이렇게 재판을 빨리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 재판은 얼마나 질질질 끌고 있습니까? 지난 대선 때 있었던 일인데 지금까지 질질질 끌고 있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울산시장 선거 개입은 7년 수사에서 3년형 때렸던 것을 무죄 판결을 내려요. 7년을 수사했던 것을. 지금 한덕수 총리도 이제 19일 날 첫 변론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며칠 걸렸습니까? 174일입니다. 말이 되는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뭐 있었습니까? 태블릿 PC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거 가지고 3개월인데 91이라. 17차 변론을 했습니다. 네. 3개월이 걸렸어요. 이번에 지금 8차로 끝내려다가 하도 반발을 하니까 지금 뭐 10차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만요. 지난주에 고 박사님하고 저하고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8차까지 하는 걸 예상해 볼 때는 한 3분의 1도 지금 못 왔다. 그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겠죠. 지금 그걸 저는 우리 국민들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공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론에서 제가 제일 주목해야 될 것은 정당 지지율도 또 뭐 대선 어쩌고 저쩌고도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국민들이 못 믿어요. 예. 저는 이게 심각한 것이 대통령 탄핵만 있습니까? 앞으로 헌법재판소에 정말 중요한 그런 사회적 이슈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무슨 낙태 이런 것도 못 믿겠다 이거예요. 헌법재판소를 못 믿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론조사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은 대선 직전이나 다름없는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는 것만은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당층도 과거에 보면은 뭐 한 20% 안팎이 늘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10% 안팎으로 무당층도 확 줄어든 것 같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했을 때, 임박했을 때 무당층이 보통 10% 내외입니다. 예. 예.